헛소리 듣기 싫어요. 엄마가 뭘 한다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국그릇에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집 구석에 낙서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임 씨는 숟가락을 다시 들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고생만 하면서 살아온 정임 씨. 자식들에게 무시받던 삶에 찾아온 희망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반.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시간. 이정임 할머니가 눈을 뜹니다. 76의 나이지만 그녀의 몸은 알람 시계보다 정확합니다. 낡은 이불을 조심스레 걷어내고 일어나는 정임 씨. 관절마다 통증이 느껴지지만 신음 한 번 내지 않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유령처럼 조용합니다. 도마 위에 물을 올려놓고 칼을 듭니다. 사각사각. 칼질 소리마저 누군가를 깨울까 조심스럽습니다. 이 집에서 정임 씨는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있지만 없는 사람. 이정임이라는 이름 대신 엄마, 어머님, 할머니로만 불리는 사람. 하지만 그 호칭들조차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시간을 되돌려 66년 전 10살의 정임이는 남의 집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가난이 그녀를 그곳으로 밀어넣었지요. 주인 집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정임이는 걸레를 빨았습니다. 손은 겨울에도 찬물에 담가져 있었고 갈라진 손끝에선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정임아, 밥은 나중에 먹어라. 식구들 다 먹고 나면. 나중에라는 시간은 늘 너무 늦게 왔습니다. 때로는 아예 오지 않았지요. 찬밥에 김치 한 조각. 그것이 그녀의 한 끼였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모멸이었습니다. 아니, 이 애는 방귀도 소리내서 끼면 어떡해. 조용히 좀 살아라, 조용히.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현상마저 죄가 되는 곳. 정임이는 숨소리조차 죽이며 살았습니다. 학교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글자는 주인 집 아들이 버린 찢어진 교과서로 혼자 익혔고 그림은 교과서 귀퉁이의 작은 사파를 보며 따라 그렸습니다. 밤마다 부엌 아궁이 옆에서 숯검정을 손가락에 묻혀 바닥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서툴고 비뚤어진 꽃 한 송이. 그것만이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20살. 도망치듯 결혼했습니다. 식모살이를 벗어나면 나아질 줄 알았지만 가난은 더 깊어졌습니다. 4명의 아이를 낳고 기르는 동안 이정임이라는 이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무능했고 생활비는 늘 바닥이었습니다. 다시 남의 집 식모로, 공사판 막일로, 시장 좌판으로. 그녀의 몸에선 늘 생선 비린내와 젓갈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학교 오지 마. 엄마 몸에서 맨날 시장 냄새 난단 말이야. 자식을 위해 묻힌 냄새였지만 자식들은 그 냄새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정임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락스로 손을 더 세게 문지를 뿐이었죠. 피가 날 때까지 문질러도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자랐고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제 정임 씨는 큰아들 집에서 삽니다. 아니, 정확히는 얹혀 삽니다. 어머님, 제발 좀 쉬세요. 청소는 제가 한다니까요. 쉬세요. 참 고운 말입니다. 하지만 정임 씨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압니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지라는 뜻이지요. 며느리가 외출하면 정임 씨는 다시 걸레를 듭니다. 밥값을 해야 하니까요. 쓸모없는 노인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요. 저녁 식탁. 배달 음식 용기들이 가득합니다. 치킨, 피자, 떡볶이. 정임 씨가 끓인 된장찌개는 한쪽 구석에서 식어갑니다. 할머니, 된장찌개는 싫어요. 피자가 훨씬 맛있어요.
손주들은 할머니의 손맛보다 배달 음식을 좋아합니다. 정임 씨는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서운하지 않은 척, 괜찮은 척. 그것이 그녀가 평생 해온 일이니까요. 오늘은 정임 씨의 생일입니다.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어 놓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이번엔 바빠서 못 가요. 용돈 보냈어요. 정임 씨는 전기포트에 물을 끓여 인스턴트 미역국 블록에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혼자 앉은 작은 상,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갑니다. 맛은 없습니다. 그저 뜨거움만이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다음 날 오후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 정임 씨는 아파트 뒤편 낡은 담벼락으로 갑니다. 습기로 인해 검은 곰팡이가 번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지나가는 흉물. 정임 씨는 품에서 낡은 물감통을 꺼냅니다. 아주 오래된 딱딱하게 굳은 물감들. 물을 조금 묻혀 녹입니다. 그리고 붓을 듭니다. 검은 얼룩 위에 붉은색이 번집니다. 곰팡이가 꽃가지가 되고 얼룩이 꽃잎이 됩니다. 서툴지만 생명력 있는 붓질. 매화 한 그루가 피어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칭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에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번집니다. 이럴 때면 참 살 것 같지요. 붓을 씻은 물이 붉게 물듭니다. 담벼락의 그림이 햇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 이정임이라는 한 사람의 존재를 증명하는 작은 반란. 바람이 붑니다. 꽃잎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임 씨는 물감통을 품에 안고 돌아섭니다. 내일도 그릴 겁니다. 모레도 그릴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녀는 계속 그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녀가 이정임으로 살아있는 유일한 순간이니까요. 토요일 오후 2시 큰아들 집 거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집안 리모델링 회의라고 했지요. 정임 씨는 소파 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늘 그렇듯 뜨개질감이 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서재를 넓히고 아이들 방도 각자 따로 만들어 주려고요. 좋네. 근데 공간이 부족하지 않아? 어머님 방을 옮기면 돼요. 창고 옆 작은 방 있잖아요. 거기도 충분해요. 정임 씨의 손이 멈춥니다. 뜨개 바늘이 살짝 떨립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은 떨림. 맞아. 어차피 엄마 혼자 계시잖아. 큰 방 필요 없지. 창고 옆이면 좀 춥지 않을까? 전기장판 놓으면 되죠? 어머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어머님? 모든 시선이 할머니에게 향합니다. 기대하는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괜찮다. 평생 해온 대답입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입니다. 입을 열려다 다시 다뭅니다. 그 순간 66년 전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립니다. 정임아, 넌 부엌 옆 창고에서 자라. 따뜻한 방은 우리 애들 방이야. 그때와 똑같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을 뿐 그녀는 여전히 구석으로 밀려납니다. 응. 괜찮아. 늘 그렇듯 작은 목소리. 가족들은 안도하며 다시 설계도를 펼칩니다. 정임 씨는 더 이상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투명인간처럼 그녀는 다시 사라집니다. 정임 씨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낡은 앨범을 꺼냅니다. 누렇게 바랜 사진들.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안고 웃는 모습. 하지만 사진 속에서도 그녀는 늘 뒤쪽에 구석에 있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였을까? 이정임이라는 사람은 정말 있었던 걸까? 질문이 깊어집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정임 씨는 앨범을 덮고 창밖을 봅니다. 저 멀리 담벼락이 보입니다. 자신이 그린 매화가 보입니다. 다음 날 오후 평소처럼 정임 씨는 담벼락에 그림을 그리러 나갔습니다. 오늘은 노란 개나리를 그렸습니다. 봄이 오는 것처럼, 희망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네를 지나던 젊은 여자가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더니 어디엔가 올린 겁니다. 정임 씨는 몰랐습니다. 그 사진이 SNS에 올라갔다는 것을. 제목은 이랬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숨은 보석 누가 그렸을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와, 이거 진짜 예술이다. 할머니 솜씨 같은데 전문화가 아닐까? 감동적이다. 삭막한 도시에 이런 따뜻함이. 그날 밤 그 게시물은 인기 게시물 1위에 올랐습니다. 수만 명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저녁 둘째 딸이 집에 들렀습니다. 휴대폰을 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이거 우리 집 근처 담벼락 아니야? 엄마, 이거 엄마가 그렸어요? 응, 그냥 심심해서. 세상에, 이게 지금 난리예요. 사람들이 막 찾아온대요. 그런데 엄마, 이런 거 언제 배웠어요? 배운 건 아니고, 그냥 그냥 취미죠? 놀라긴 했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니니까. 근데 사람들이 막 찾아오면 귀찮아질 텐데. 취미. 대단한 건 아니니까. 딸은 무심코 던진 말이었지만 할머니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가시처럼 박힙니다. 평생 들어온 말들. 별거 아니네. 그냥 그런 거지 뭐. 딸이 가고 난 후 정임 씨는 담벼락 앞으로 나갑니다. 자신이 그린 그림을 올려다봅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본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좋아한다는 그 그림. 취미라도 누군가 좋아해 준다면 그거면 되지.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정말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평생 자신을 지워가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더 바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립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무언가가. 이정임이라는 이름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정임 씨는 오랜만에 꿈을 꿉니다. 텅 빈 캔버스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 붓을 들고 있습니다. 이번엔 담벼락이 아닙니다. 진짜 캔버스입니다. 새벽에 눈을 뜬 할머니. 창밖은 아직 어둡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평소와 다릅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눈빛. 서랍에서 낡은 공책을 꺼냅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듭니다. 이정임이라고 씁니다. 자신의 이름을. 6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크게 씁니다. 그 아래 또 씁니다. 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펜을 놓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낯선 문장입니다. 하지만 가슴이 뜁니다. 76의 나이에 처음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문장을 썼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로 살아야지.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가족들의 시선, 세상의 편견,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 모든 것이 그녀를 다시 구석으로 밀어낼 겁니다. 그래도 정임 씨는 결심합니다. 내일 아침 미술용품점에 갈 겁니다. 제대로 된 붓과 물감을 살 겁니다. 그리고 그릴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계속 그릴 겁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이정임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SNS 게시물이 올라간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정임 씨는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댓글 수가 200개를 넘어섰습니다. 그중 절반은 응원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정임 씨는 화면을 내렸습니다. 나이 들어 관종 되려고 하네. 손주들 쪽팔리겠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떨림이었습니다. 평생 들어온 말들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SNS 그만하세요. 정임 씨는 국 한 술을 뜬 채로 멈췄습니다. 왜? 헛소리 듣기 싫어요. 엄마가 뭘 한다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국그릇에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집 구석에 낙서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임 씨는 숟가락을 다시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밥을 남겼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병원비 고지서였습니다. 정임 씨는 안경을 쓰고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1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30만 원 남짓. 다음 달 연금이 들어오려면 아직 보름이 남았습니다. 정임 씨는 봉투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어디를 줄여도 부족했습니다. 연필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정임 씨는 밥상을 치우다가 멈췄습니다. 밥상 아래 먼지 쌓인 틈새에 뭔가 끼어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꺼냈습니다.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표지가 누렇게 바랬고 귀퉁이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정임 씨는 그것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천천히 첫 장을 넘겼습니다. 연필로 그린 꽃병이 나왔습니다. 선이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두 번째 장에는 창밖 풍경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장에는 아이 얼굴, 넷째, 다섯째, 여섯째. 정임 씨는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마지막 장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7년 6월, 38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서울 어느 집에서 가정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잠깐의 틈이 날 때마다 부엌 한쪽에 앉아 이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주인 집 아이들이 버린 색연필 조각으로 그렸습니다. 들키면 혼날 일이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임 씨는 한 장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남편 얼굴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은 손이 참 예뻐. 뭐든 만들고 그리는 재주가 있어. 남편은 그녀가 그림 그리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말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옆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정임 씨는 스케치북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정임 씨는 스케치북을 펼쳐 빈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몇 장 남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종이를 쓸었습니다. 거칠었지만 아직 쓸만했습니다. 부엌 서랍에서 연필 한 자루를 꺼냈습니다. 깎지 않아 뭉툭했습니다. 칼로 깎아 심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빈 페이지 위에 연필을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임 씨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선을 그었습니다. 창밖 풍경을 그렸습니다. 나무, 담장, 하늘. 선은 서툴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정임 씨는 연필을 내려놓고 그림을 봤습니다. 그리 잘 그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임 씨는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정임 씨는 스케치북을 베개 밑에 넣고 잤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임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손을 씻고 스케치북을 폈습니다. 어제 그린 그림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SNS에 올렸습니다. 댓글은 없었습니다. 조회수는 15.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정임 씨는 다시 연필을 들었습니다. 다시 그려볼까? 그녀는 아주 조용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밖에서 까치가 울었습니다. 정임 씨는 창밖을 봤다가 다시 스케치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손끝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올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임 씨는 매일 아침 한 장씩 그렸습니다. 창밖 풍경, 마당의 고양이, 시장에서 본 할머니들. SNS 조회수는 여전히 적었습니다. 100명, 200명. 하지만 댓글이 조금씩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그림이네요. 응원합니다. 정임 씨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답글은 쓰지 못했습니다. 타자를 칠 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회관 앞을 지나가는데 이장님이 불렀습니다. 이 선생님, 잠깐만요. 정임 씨는 멈춰섰습니다. 선생님이 그림 그리신다면서요? SNS에서 봤어요. 정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관 벽에 벽화 하나 그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장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10만 원 정도밖에 못 드리는데 괜찮으실까요? 정임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해볼게요. 사흘 뒤 정임 씨는 마을회관 앞에 섰습니다. 흰 벽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붓을 쥐었습니다. 페인트통이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장님이 준비해 준 것이었습니다. 정임 씨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붓을 물감에 담갔습니다. 그리고 벽에 닿았습니다. 첫 선이 그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붓을 내리고 손을 봤습니다. 주름진 손등, 굵어진 마디. 하지만 그 손은 여전히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떨림이 조금 줄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꽃 한 송이가 벽에 피어났습니다. 장미였습니다. 빨갛고 크고 선명했습니다.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네 주민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예쁜 꽃을 그리셨다고? 한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손이 진짜 금손이시네. 젊은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정임 씨는 붓을 든 채로 돌아봤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웃었습니다. 평생 처음 받아보는 진심 어린 칭찬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임 씨는 벽화를 완성했습니다. 장미 옆에 나비 2마리를 더했습니다. 마을회관 앞이 환해졌습니다. 이장님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임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됐어요. 그냥 그리고 싶어서 그린 거예요. 이장님은 잠시 망설이다 봉투를 도로 넣었습니다. 그럼 다음엔 꼭 받으셔야 합니다. 정임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가벼웠습니다. 일주일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정임, 어르신이십니까? 젊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저는 지역신문 기자입니다. SNS에서 어르신 그림을 봤는데요. 취재 한번 해도 될까요? 정임 씨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저요? 네. 늦게 시작하신 그림이라고요. 감동적인 이야기더라고요. 다음 날 기자가 집으로 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임 씨는 방을 치우고 기다렸습니다. 기자는 그림들을 하나씩 찍었습니다. 스케치북도 펼쳐봤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어르신의 순수함이 그대로 보입니다. 정임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건 그 다음 주였습니다. 정임 씨는 마트에서 신문을 샀습니다. 3면에 자신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림 앞에 앉은 모습이었습니다. 제목이 보였습니다. 76의 화가, 이정임 할머니의 꿈. 정임 씨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펼쳤습니다. 자기 이름을 계속 봤습니다. 이정임. 그 이름 옆에 화가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평생 식모, 가정부,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로 불렸던 그녀였습니다. 한 달 뒤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문화센터였습니다. 전시를 제안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일주일간 그림을 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시요? 정임 씨는 되물었습니다. 네. 포스터도 만들어 드릴게요. 일주일 뒤 정임 씨는 문화센터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포스터가 보였습니다. 흰 바탕에 검은 글씨. 이정임 개인전 마이너스 늦은 시작. 아름다운 여정. 정임 씨는 포스터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자기 이름이 그렇게 크게 쓰인 걸 처음 봤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내 이름이 이렇게 크게. 정임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문화센터 직원이 나왔습니다. 어르신, 안으로 들어오세요. 정임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스케치북에 그렸던 그것들이 액자 속에 있었습니다. 조명이 그림을 비췄습니다. 정임 씨는 한 점 한 점 천천히 봤습니다. 38년 전 그림, 한 달 전 그림, 일주일 전 그림. 시간이 겹쳐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림 앞에서 멈췄습니다. 남편 얼굴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정임 씨는 그림을 만졌습니다. 유리가 차갑고 매끄러웠습니다. 여보, 봤어요? 그녀는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 씨는 돌아섰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시의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임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고 한복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때 입었던 것이었습니다. 50년 전 것이지만 간직해뒀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을 봤습니다.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벽마다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을회관 벽화 사진, 담벼락에 그린 꽃, 스케치북 속 오래된 그림들. 시간이 벽을 따라 흐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관람객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할머니였습니다. 그림을 하나씩 보더니 말했습니다. 정임 씨의 그림에서 삶이 보여요. 정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관람객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아이를 업고 있었습니다. 그림 앞에 오래 서 있더니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보는 사람도 따뜻해져요. 정임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학생, 주부, 노인. 모두 천천히 그림을 봤습니다. 어떤 이는 사진을 찍었고 어떤 이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정임 씨는 구석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부엌도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닌 자기 이름으로 서 있는 것이. 오후 2시쯤 문이 열렸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그 뒤로 딸과 작은아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정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벽을 둘러봤습니다.
그림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사람이었는데. 딸도 다가왔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작은 아들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정임 씨는 그들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아이들도 이제 중년이었습니다. 정임 씨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지? 평생 사람이고 싶었지. 큰아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임 씨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딱딱한 손이었습니다. 아들도 일을 많이 했구나 싶었습니다. 네 사람은 한참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춤췄습니다. 전시는 일주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매일 사람들이 왔습니다. 방명록에 글을 남겼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다시 시작해 볼게요. 정임 씨는 매일 전시장에 나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사람들을 봤습니다. 가끔 인사를 나눴습니다. 대부분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정임 씨는 혼자 전시장에 남았습니다. 모든 그림을 다시 봤습니다. 38년 전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한 벽에 모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림 앞에 섰습니다. 남편 얼굴이었습니다. 정임 씨는 손을 뻗어 액자를 만졌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봐줘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전시장이 조용했습니다. 정임 씨는 한참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정임 씨는 새 캔버스를 펼쳤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흰 천이었습니다. 정임 씨는 붓을 들었습니다. 물감을 묻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첫 선을 그었습니다. 가난해도 배운 게 없어도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정임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붓이 움직였습니다. 색이 번졌습니다. 이제라도 내 삶은 내 손으로 그립니다. 창밖에서 새가 지저귀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정임 씨는 계속 그렸습니다. 캔버스 위에 꽃 한 송이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빨간 장미였습니다. 활짝 핀 장미. 정임 씨는 웃었습니다. 붓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물감 냄새가 퍼졌습니다. 정임 씨는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삶의 냄새였습니다. 그 후로도 정임 씨는 계속 그렸습니다. 마을회관 벽화는 2개가 더 늘었고 문화센터에서는 그림 교실을 열었습니다. 70 넘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모였습니다. 정임 씨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 바로 시작이에요. SNS 팔로워는 1000명을 넘었습니다. 댓글도 매일 달렸습니다. 정임 씨는 여전히 답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읽었습니다. 하나하나 다 읽었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댓글 대신 달아드릴까요? 정임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76의 화가 이정임. 그녀는 오늘도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그렸습니다. 평생 구석에 숨어 살았던 할머니.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압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언제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새벽 4시 반. 정임 씨는 여전히 일찍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엌이 아닌 작은 작업실로 갑니다. 창가에 놓인 이젤 앞에 섭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붓을 들고 물감을 묻힙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정임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서의 하루. 정임 씨는 붓을 움직입니다. 생명이 피어나고 희망이 자랍니다. 그리고 정임 씨는 미소 짓습니다. 진짜 미소를,